승용차 운전자 부주의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울산 버스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이없던 이 사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먼저 이 사고를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지난 5월에 그 울산시 아산로에서 한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옆에 있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던 사고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내버스가 옆에 있던 공장 담장과 충돌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사고로 당시에 39명의 탑승객 중에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당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안타깝게 백 팀장님, 네. 두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리고 이 버스에 타고 계시는 저희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당시에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만 경찰이 긴급 체포만 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이런 사고를 냈는지를 계속해서 경찰이 정밀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운전자가 23세 된 남성인데요. 네. 사실은 7시 30분경까지 시내를 배회하는 형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경찰이 통상 수사를 하면 블랙박스나 그 휴대전화에 이제 기지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메시지도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네.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네. 본인이 7시 30분에 사실은 집에 들어가는 게 드러났죠. 오전에요? 예, 오전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밤새 이 돌아다니고 또 새벽 3시, 4시에 지인들과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죠. 그리고 8시, 9시 20분에 다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여 정도 집에서 잠을 잤는지 잠을 자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러다가 28분경에 사고를 내는데 문제는 졸음운전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확실히 지금 수사 중이지만 네. 예를 들어 지그재그를 하거나 중앙차선을 침범해서 5차례 형태가 드러났거든요. 네. 이렇다고 하면 술에 상당히 취했거나 아니면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연간 2만 9천 건의 그 음주 사고가 생기는데 이 형태도 정말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런 어떤 큰 실수로 인해서 네. 2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를 유발을 했는데 네. 지금 구속이 돼서 검찰이 송치를 했습니다만 네. 이런 대형 사고가 항상 전국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에서 이 사고가 상당히 지금 핫한 뉴스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당시 언론 보도로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이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는 아닌 것으로 당시에는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전 7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오전 7시 반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시 출근했단 말이에요. 아하. 집에 들어가서 옷 벗고 씻고 하면은 거의 8시 됐겠죠. 그리고 출근 준비하는 것도 30분 걸리죠. 그럼 잠잘 시간이 없어요. 거의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 계속 운전하고 새벽에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메시지 주고받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했을 상태 아닙니까? 그럼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그재그로 막 운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졸음운전 아니면 졸음운전에 준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밤을 안 자고 밤을 새면은 정신이 몽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 사건의 그 원인이 이 사람이 밤을 자지 않고 네. 이렇게 운전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졸음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힌 건가요? 블랙박스 내부는 영상이 지금 안 나왔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사고 지점까지 이제 운전하는 약간 이제 차선을 넘어나는 그런 운전의 행태가 있어요. 그런 정황이 한 5차례도 있고, 그 전날 저희가 이제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약간 잠을 자지 않는 정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는 밤새 잘 잤다 그러는데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운전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디 가려고 다시 나간 거예요? 아침에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쉬려고 했는데. 네. 이미 경찰 이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저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러면
경찰도 앞서 이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요즘 이 승용차의 블랙박스는 택시와 달리 택시는 내부를 찍는 영상 블랙박스가 있습니다만 승용차는 앞에 전방과 뒤에 후방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백 팀장님 그걸 토대로 이 승용차 운전자의 승용차가 차선을 이렇게 한 5차례 넘나드는 흔들리는 그런 걸 좀 밝혀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이제 전국에 뭐 2천만 개 블랙박스가 지금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죠. 사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의 운전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 또 뭐 주치냐, 졸음운전이냐 하는 게 밝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런 형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원인은 뭐겠습니까? 본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를 낸 이 가해자도 사실은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게 좀 드러났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출근 시간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말 서민들이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이런 형태인데 본인이 운전을 잘못한 운전 미숙이건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건 간에 가해를 함으로 해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말 평온하게 출근해서 직장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부상을 당하거나 네. 두 명이 돌아가시는 사망을 하시는 건데 정말 운전이라고 하는 건 해외 사례 같은 거는 보면은 음주운전 같은 게 1급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요. 네. 졸음운전도 졸음운전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데 결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송치가 돼서 형을 받겠지만은 사실 이런 분들이요. 보험 처리가 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징역을 살진 않아요.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가실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정말로 죄 없는 분의 희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운전이라는 건 정말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형태로 조심하는 마음이 한번 이 사고를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고 관련해서 이 당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해진 바로는 이 운전을 한 지 몇 달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그리고 운전 미숙으로 아마 사고를 난 것으로 당시에는 추정이 됐는데 경찰이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졸음운전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데 본인은 정작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정작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전자가 얘기를 하는 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는데 버스와 부딪혔다. 이건 뭐 이제 졸음운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또 이제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을 푹 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을 푹 잤다는 이제 졸음운전의 부인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박 소장님,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네. 자신의 말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잠을 푹 잤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을 푹 자지 않은 건 거짓말인 거로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7시 넘어서 귀가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조작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졸리면 이렇게 핸들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핸들을 조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에서 더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사고를 그렇게 큰 운전에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금 무슨 정말 단기 기억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 놀라서 당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던가 이런 건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졸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니까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단 발뺌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요. 아산이었나요?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던 그 사고, 화물차가 25톤 화물 트럭이요. 그때 라디오 주파수 조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당시 화물차가 75km, 시속 75km로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5초 동안 한눈 팔면요 105m 정도를 간답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 잠시 본인은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아닙니까? 2명의 숭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여러 사람 다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쟁점이 과실이냐 아니냐인데 제가 보기엔 과실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도 자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끼어들기 할 때 그 안전 조치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과실이 돼가지고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피해자들 찾아가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네네. 받는 방법. 아하. 그 방법밖에는 이 사람이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 뭐냐면 이 운전면허 취득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쉬울 겁니다. 그런가요? 최근에 조금 이제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운전면허 취득하러 와요. 그래요? 원정을 와서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하는 게 허술하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이거 운전면허 그냥 대충 따고 그냥 운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운전이라는 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핸들 잡을 때는 기도하고 사실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좀 시스템 같은 것도 확실하게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 탓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이 터널 입구에 붙어 있는 그런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졸음운전은요.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입니다.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타깝게 이 2명이 숨졌는데요.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을 푹 잤다는 이제 졸음운전의 부인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박 소장님,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네. 자신의 말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잠을 푹 잤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을 푹 자지 않은 건 거짓말인 거로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7시 넘어서 귀가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조작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졸리면 이렇게 핸들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핸들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에서 더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사고를 그렇게 큰 운전에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금 무슨 정말 단기 기억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 놀라서 당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던가 이런 건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졸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니까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단 발뺌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죠. 그 아산이었나요? 그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던 그 사고, 화물차가 25톤 화물 트럭이요. 그때 라디오 주파수 조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당시 화물차가 75km, 시속 75km로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5초 동안 한눈 팔면요 105m 정도를 간답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성 잠시 본인은 졸음운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아닙니까? 2명의 숭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여러 사람 다치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쟁점이 과실이냐 아니냐인데 그 내부는 영상이 지금 안 나왔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사고 지점까지 이제 운전하는 그 약간 이제 차선을 뭐 넘어나는 그런 운전의 행태가 있어요. 그런 정황이 한 5차례도 있고 그 전날 저희가 이제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약간 잠을 자지 않는 정황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자는 밤새 잠을 잘 잤다 그러는데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운전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디 가려고 다시 나간 거예요? 아침에는 자기가 뭐 좀 하는 일이 있는데 원래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쉬려고 했는데. 네, 이미 경찰 이 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저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러면 경찰도 앞서 이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요즘 이 승용차의 블랙박스는 택시와 달리 택시는 내부를 찍는 영상 블랙박스가 있습니다만 승용차는 앞에 전방과 뒤에 후방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백 팀장님, 그걸 토대로 이 승용차 운전자, 운전자의 승용차가 차선을 이렇게 한 5차례 넘나드는, 흔들리는 그런 걸 좀 밝혀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이제 전국에 뭐 2천만 개 블랙박스가 지금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죠. 사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운전자의 운전 상태라든가 심리 아하. 상태, 또 뭐 주치냐 졸음운전이냐 하는 게 밝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런 형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원인은 뭐겠습니까? 본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를 낸 이 가해자도 사실은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 그런데 저는 2시간여 정도 집에서 잠을 잤는지 잠을 자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러다가 28분경에 사고를 내는데 문제는 졸음운전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확실히 지금 수사 중이지만 네. 예를 들어 지그재그를 하거나 중앙차선을 침범해서 5차례 형태가 드러났거든요. 네. 이렇다라고 하면 술에 상당히 취했거나 아니면 잠을 전혀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연간 2만 9천 건의 그 음주 사고가 생기는데 이 형태도 정말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런 어떤 큰 실수로 인해서 네. 2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를 유발을 했는데 네. 지금 구속이 돼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만 네. 이런 대형 사고가 항상 전국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에서 이 사고가 상당히 지금 핫한 뉴스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당시 언론 보도로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이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는 아닌 것으로 당시에는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전 7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오전 7시 반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시 출근했단 말이에요. 아하. 집에 들어가서 뭐 옷 벗고 씻고 하면은 뭐 거의 8시 됐겠죠. 그리고 출근 준비하는 것도 30분 걸리죠. 그럼 잠잘 시간이 없어요. 아. 거의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 뭐 계속 운전하고 새벽에 돌아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뭐 메시지 주고받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했을 상태 아닙니까? 그럼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그재그로만 운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졸음운전 아니면 졸음운전에 준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밤을 안 자고 밤을 새면은 정신이 몽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 사건의 그 원인이 이 사람이 밤을 자지 않고 네. 이렇게 운전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졸음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힌 건가요? 아, 블랙박스 승용차 운전자 부주의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울산 버스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이없던 이 사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먼저 이 사고를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지난 5월에 그 울산시 아산로에서 한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옆에 있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던 사고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시내버스가 옆에 있던 공장 담장과 충돌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사고로 당시에 39명의 탑승객 중에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뭐 중경상을 당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안타깝게 백 팀장님, 네. 두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리고 이 버스에 타고 계시는 저희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컸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당시에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만 경찰이 긴급 체포만 했다고 해서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이런 사고를 냈는지를 계속해서 경찰이 정밀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운전자가 23세 된 남성인데요. 네. 사실은 7시 30분경까지 시내를 배회하는 형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경찰이 통상 수사를 하면 블랙박스나 그 휴대전화에 이제 기지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메시지도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네. 본인이 7시 30분에 사실은 집에 들어가는 게 드러났죠. 오전에요? 예, 오전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밤새 이 돌아다니고 또 새벽 3시, 4시에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죠. 그리고 8시, 9시 20분에 다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출근 시간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말 서민들이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이런 형태인데
본인이 운전을 잘못한 운전 미숙이건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건 간에 가해를 함으로 해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말 평온하게 출근해서 직장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부상을 당하거나 네. 2명이 돌아가시는 사망을 하시는 건데 정말 운전이라고 하는 건 해외 사례 같은 거는 보면은 음주운전 같은 게 1급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요. 네. 졸음운전도 졸음운전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데 결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송치가 돼서 형을 받겠지만은 사실 이런 분들이요. 보험 처리가 되고 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징역을 살진 않아요.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가실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정말로 죄 없는 분의 희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운전이라는 건 정말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형태로 조심하는 마음이 한번 이 사고를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고 관련해서 이 당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해진 바로는 이 운전을 한 지 몇 달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그리고 운전 미숙으로 아마 사고를 난 것으로 당시에는 추정이 됐는데 경찰이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졸음운전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데 본인은 정작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정작 이 졸음 운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운전자가 얘기를 하는 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는데 버스와 부딪혔다. 이건 뭐 이제 졸음운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또 이제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을 푹 잤다. 뭐